내가 막 워렌 버핏이야. 아, 그럼 뭐 집 팔고 투자해도 되지, 월세 살면서. 저는 그렇게 해가지고 의사결정 하신 분 중에 5년, 10년 뒤에도 잘했다고 얘기하시는 분 본 적이 없어요. 요즘 이슈가 되고 있는 부동산 기사를 또 하나 가져왔는데요. 최근 서울 아파트값 상승세가 꺾이고 있다는 그런 분석이 나왔다는데 하락기에 진입하려 하는 게 아니냐 이렇게 또 짐작하는 사람들이 또 늘어나고 있다고 합니다. 이렇게 서서히 하락기로 접어드는 게 아닌지 기사 소개 한번 해주시죠. 하락적 얘기를 이렇게 밝게 하는 사람 처음 봤는데. 일단 화면을 좀 볼까요? 네. 저희? 좀처럼 거래가 안 되고 하락하고 있다. 뭐 이런 뉴스 기사들이 있더라고요. 맞아요. 서울서 아파트값 내린 단지가 늘어나고 있다. 올해 들어서 가장 높은 수준이다. 이거예요. 올해 들어 직전보다 가격이 하락한 거래는 1월부터 4월까지 직전 실거래가 대비 가격이 낮은 수준으로 거래된 비율이 점점 늘어나고 있었죠. 그러니까 이 얘기는 분위기가 뭐 좋아진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또 기사의 다른 내용을 보니까 5월에는 근데 27.6%, 6월엔 23.9%. 이 얘기는 뭐냐면 또 신고가 거래가 늘어났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올해를 보면 1월부터 4월까지는 직전 실거래가 대비 싸게 거래된 건의 비중이 늘어나다가 다시 5월부터 8월까지는 그게 줄어들었던 거죠. 그래서 5월부터 8월까지 가격이 많이 올랐구나, 신고가가 많아졌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는데 이게 다시 30%대가 됐다. 팩트를 보면 직전 실거래가 대비 낮은 가격으로 거래된 건이 전체의 35%다. 이 비율이 4개월 만에 다시 늘었다. 이게 팩트예요. 네. 또 친절하게 이 기자님께서 두 개의 단지를 소개를 해주십니다. 국토부 실거래 정보를 보면 집값이 내린 단지를 쉽게 확인할 수 있는데 강남권에서는 서초구 방배동 방배 아크로리버 전용 면적 150제곱미터. 50평 정도? 그쵸. 근데 이 전용이니까 더 크죠. 한 60평 정도 되는 거예요. 이게 지난달에 21억 6천에서 24억으로 2억 4천 내렸다. 마포구 상수동에 있는 레미안 밤섬 리베뉴 1차 전용 84 33평. 네. 이게 16억 7천에 거래가 됐는데 이게 8월달 신고가 저 직전 매매 거래 가격 최고가 17억 3천보다 6천만 원 내렸다. 딱 요 두 두 사례를 개밖에 가지고 없어요. 이야기를 하신 건가요? 고가주택만 나오는 거예요. 저는 이런 걸 보면은 쭉 찾습니다. 다른 데를. 진짜 그런가? 그렇죠. 왜냐면 고가주택은 솔직히 우리하고 연관성이 별로 없게 느껴지니까. 그렇죠. 그리고요, 사실 15억, 20억 정도 되는 아파트들은 동, 층, 향 이런 거에 따라서 가격 차이가 큽니다. 매덕구나. 막 1, 2억은 그냥 나는 경우도 있어요. 특히 한강도면 맞아. 뷰도 되게 그러니까 뷰 따지잖아요. 같은 거, 조명. 뷰 같은 거 나오면은 또 가격이 많이 다르고요. 그러니까 사실 솔직히 이거 보면 아니 26억 하던 게 뭐 24억 된 거랑 17억 하던 게 16억 된 거가 솔직히 나한테 와닿진 않잖아. 솔직히. 근데 저게 시작이 돼서 내가 관심 있는 단지까지 하락세가 오지 않을까? 그러니까 그것들을 한번 봐야 된다는 거죠. 실제로 확인해야 된다. 그래서 제가 찾았어요. 네. 그럼 직전 실거래가 대비 상승한 단지는 없을까? 강서구 방화동에 있는 방화 5단지입니다. 이거 제 실거래를 따온 거고요. 2021년 7월에 6억에 거래됐던 게 2021년 10월이죠. 6억 2천에 거래가 됐는데 13층이 6억이었는데 2층이 6억 2천 됐으니까 이제 중간층은 6억 3천, 4천 이렇게 나오겠죠. 그렇죠. 중랑구 신내동에 있는 8단지 21년 8월에 7억 5천, 7억 4천 5백 거래됐던 게 최고가에 7억 6천에 9월 달에 거래가 됐어요. 네. 은평구 은평 뉴타운에 있는 우물골 2지구 6단지인데 9억 9천 5백이었던 게 이제 신고가 10억 9천을 찍었어요. 9월 달에. 아예 지금 최고가라고 타이틀이 다 붙어 있어요, 지금. 네, 적지 않습니다. 중요한 건 일반적으로 수요가 많은, 내 집 마련을 해보고자 하는 사람들의 수가 많은 수준의 가격대 아파트들은 직전 실거래가 대비해서 기사에 나온 것처럼 2억씩 떨어지고 이런 건 없어요. 이 보다 많은 실수요자가 접근 가능한 단지들, 즉 대출이 가능한 구간에 있는 아파트들, 가장 이제 많은 건 9억 아래, 네. 그 다음은 9억에서 15억 사이. 이런 건 신고가 거래도 많이 찾아볼 수 있거든요. 이렇게 반대로 얘기하면은 35%가 직전 실거래가 대비 낮은 가격으로 거래됐다는 얘기는 네. 65%는 직전 실거래가와 같거나 높게 거래됐다는 얘기예요. 그러네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성적으로 보셔야 돼요, 이거를. 여전히 절반 이상의 주택은 신고가를 찍고 있다고 보시는 게 맞는 거예요, 팩트로. 그러니까 이것만 가지고 앞날을 쉽게 섣부르게 판단하고 결정하는 게 현명한 걸까. 그래서 제가 한번 찾아봤어요. 예전 기사들을. 제목을 보세요, 먼저. 강남 강북 수도권 단지 실거래가 10% 하락 속출. 집값 하락 실호탄. 서브 기사 보면은 뭐 코로나도 있고 그런 거 보니까 이거 얼마 안 된 것 같죠? 이 기사는
2020년 기사입니다. 딱 그 시기네요. 네, 작년 3월 기사예요. 3기 신도시 여파, 일산 아파트가 급락. 제목 보면 무섭잖아요. 그죠? 이거는 2019년 5월 기사입니다. 또 볼까요? 서울 대치 음마 아파트 가격 급속하게 하락하고 12월부터는 본격적으로 하락 예상이 된다. 이거 2018년 기사입니다. 노나님이 진짜 모든 언론사를 적으로 만드시네. 네. 나도 이해는 되는데 근데 솔직히 이것만 믿고 철석같이 믿고 의사결정하는 사람들은 인생에 걸려있는데 그쵸. 제가 이렇게 얘기하니까 또 그럼 너는 무조건 오를 거라는 거네?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도 있더라고요. 화내지 말고 저는 그런 게 아닙니다. 팩트를 보자는 거죠. 팩트를 보자는 그렇지. 거예요. 이거 갖고 휘둘리지 말라는 거예요. 내 집 마련을 할 때 한번 볼게요. 네. 아파트값 2010년 마지막 주 전국이 올랐다. 이때 집 산 사람들 진짜 힘들었어요. 2014년까지 내리꽂았잖아. 맞아요. 4년 동안. 2008년부터 해서 쭉. 네. 아파트 시세 서울 매매가 37주 만에 상승. 2011년 기사예요. 이때 진짜 거의 죽어나갈 때. 이때. 거래 하나도 안 되고. 12월 서울 수도권 아파트값 낙폭 둔화. 이번에는 우리 요즘에 나오는 거는 상승폭 둔화 이렇게 나오잖아요. 이때는 낙폭 둔화. 떨어지는 폭이 둔화됐다. 이렇게 반대로. 이건 언제냐? 이거 2012년 기사거든요. 제가 임장 다니면서 물어보면 특히 서울 지역 부동산 사장님들 이구동성 하는 말이 12년에 부동산이 문 제일 많이 닫았다. 2012년 겨울에. 제일 힘들었다면서. 제일 힘들었다.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 그거예요. 이런 기사는 항상 나와요. 근데 아주 자극적인 문구, 뭐 하락하는 단지가 늘어난다거나 지금처럼 이런 문구가 있으면 굉장히 확대 재생산이 빠르거든요. 지금 시기가. 근데 이게 문제는 뭐냐면 사람들 마음을 치는 거예요, 그게. 예를 들어서 이런 경우가 많죠. 내가 올해 한 7월 정도에 신고가 찍으면서 매수를 한 거야. 아, 내 집이니까 사야지. 이렇게. 근데 그 기사 보면은 이제 잠이 안 오죠. 이제 그 사람들은. 속상하지. 그죠. 그리고 이거 매수하려고 마음 먹었던 분들도 이거 보고 아니야 하면서 내 집 마련 안 해. 막 이렇게 되는 기다려야겠다. 경우들이 있거든요. 사람 상황에 따라 예민하게 반응하니까. 맞아요. 근데 우리가 지금 제가 2010년부터 최근 10년부터 연 단위로 기사 다 보여드렸는데 길게 지나서 지금 11년이 지나서 2021년이 됐어요. 이 단기적으로 오르고 떨어지고 막 올라요 떨어져요 옆에서 막 빵빠레로 막 말을 해. 누가 시기마다. 근데 결국에 시간 지나 보니까 어떤 사람이 나온 거예요? 산 사람이 나온 거죠. 그래서 그때그때 분위기에 집착하면 여러분들이 이성적 판단을 못 해요. 저는 그걸 말씀드리고 싶은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 첫 번째, 부동산은요, 짧게 볼 수도 없고, 그렇게 하면 안 돼. 그렇게 하면은 후회를 해. 내가 자꾸 부안해동하면. 내 집 마련이라면 실거주를 생각하면서 길게 보고 접근해야 돼요. 길게 보고. 주변 상황이 아니라, 오르냐 떨어지냐 이거가 아니라, 내 상황을 보면서 내 집 마련 원칙을 지키는 거예요. 저희 항상 얘기하는. 내 집 마련 원칙이 뭐냐? 제가 다시 얘기해 드릴게요. 네. 내가 실거주 할 수 있는, 내 생활에 출퇴근하고 아이를 키우고 할 수 있을 정도의 집이 내가 매달 남기는 금액, 월급에서 쓰는 거 빼고 남는 돈의 한 60%, 70%를 넘기지 않는 수준으로 대출을 받아서 상환할 수 있는 그 범위에 있는 집이 내 실거주 요건에 맞는다. 그런 매매하시는 게 맞다. 근데 만약에 그렇지 못한 경우도 있잖아요. 특히 오래되면서 상황이 많이 바뀌었거든요. 너무 많이 올랐어요. 내가 살 수가 없다. 그런 분들은 저는 집을 사시라고 말을 안 해요. 네, 왜냐면 예를 들어서 내가 예를 들어 1,000원에 집 살 수 있어. 근데 내 직장이 광화문이야. 1,000원 말고는 못 사. 살려면 영끌 해야 돼. 1억에 대출 6억을 막 여기저기서 끌어가지고 7억짜리 집 사고 이렇게 해야 돼. 그럼 안 사시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저는. 여러분들이 이런 기사를 보시면서 많이 불안해 하시거나 막 한편으로는 걱정하시거나 또 속상해 하시거나 그런 분들이 많은 것 같은데 저는 제가 말씀드린 이 세 가지를 좀 지켜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에서 이 기사를 공유를 해드렸습니다. 네. 이 기사를 보고 또 집을 살 걸 미루는 분도 계시겠지만 네. 또 이 기사를 보고 지금이라도 내가 살고 있는 집을 팔아야 되나? 그렇게도 생각하시는 경우가 맞아요. 있을 수도 있죠. 있을 것 같아요. 네. 저는 아닌 것 같아요. 음. 네. 재테크의 신이야. 내가 막 워렌 버핏이야. 그럼 뭐 집 팔고 투자해도 되지, 월세 살면서. 근데 대부분 사람은 그렇지 않잖아요. 그렇죠. 이 내 집 마련이라는 거는, 내가 살 집이라는 거는, 이렇게 자꾸 부안해동해서 막 주식 차트 보듯이 보시면, 저는 그렇게 해가지고 의사결정 하신 분 중에 5년, 10년 뒤에도 잘했다고
얘기하시는 분 본 적이 없어요. 자, 그럼 혹시 너나이님 또 이제 혹시 보충 너나이님? 해주시- 너바라님. 너바나님, 네. 네. 그거 힘들나요? 하는 방송이라. 아니, 일단은, 너나이님이 얘기한 거가 사실 기자분이 2개 갖고 전국이 그런 양 얘기하는 거랑 또, 너나이님 4개 갖고 얘기하는 거냐? 침소봉대가 아닌가. 약간, 너무 작은 걸 크게 확대하는 거 아닌가. 아니, 이런 것도 전국이 있다. 흔들리라고 근데 약간 지금. 이런 것도 있다 이거죠. 근데 약간, 그러기에는 좀 그렇고, 전국에 이제, 지금 어떤지를 역시, 보여줘야지. 역시 또. 이 정도는 돼야잖아, 솔직히. 이건 좀 안 보일 것 같은데. 화면에서. 역시 스케일이 다르십니다. 네. 사실 이게 KB에서 나오는 아파트 그 매매 지수예요. 매매 증감 지수인데 이게 이제 주별로 나온 건데 이게 사실 여기가 흰색이 이제 조금 보합인 수준, 연한 노란색이 좀 약간 상승, 그리고 진한 노란색은 이제 약간 강한 상승, 빨간색은 조금 이제 완전히 세게 간 거예요. 그리고 약간 파란색이 이제 하락이 시작한 거예요. 네, 그렇죠. 근데 아까 기자분이 얘기한 거는 나이님 얘기한 거랑 다 지난달 거야. 그렇죠. 한 달이 지난 거고 얘는 주차로 좀 나온 거예요. 맞아요. 지난주까지 나온 건데 지금 전국이 0.4이고 서울이 0.24예요. 그러니까 이 얘기는 뭐냐면 보통 0.2는 상승장이라는 얘기예요. 엄청 그러니까 많이 오는 아직도 거예요. 엄청 많이 오는 거예요. 통계적으로 역사적으로 보면 엄청 많이 오르고 있는 중이에요. 지금도 계속 지금 이렇게 올랐는데 저도 사실은 그 기사를 보고 이제 보면은 조정장 시작하나? 이제 조금 쉬어갈 때도 됐지라고 생각했었어요. 네, 그리고 사실은 그 작가분이 저한테 이 기사를 갖고 왔길래 이제 조정장 시작하는구나. 이제 조정장 하락장에서 어떻게 내지만 해야 되는지를 준비를 했어. 했는데 팩트체크는 해야 되잖아. 네. 아니, 그럼 팩트체크 안 하고 준비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팩트체크를 해야 되니까 봤는데. 그러니까 그래서 사실 팩트체크를 하는 면에서 이렇게 했었어요. 그러니까 나님처럼 4개 갖고 한 건 아니지. 그거는 그냥. 3개. 그건 3개 갖고 한 거는 기자분이랑 다를 게 뭐 있어. 기자분 2개하고 본인 3개하고 뭐 다 아는 거냐 마냥. 제가 하나도 많잖아요. 근데 또 엄청 그러니까 화내면서 막 이렇게. 이 정도는 여러분 해야 됩니다. 전국 정도 다 이렇게 건드려줘야지. 이렇게. 그렇죠. 왜냐면 수도권에만 관심 있는 게 아니라 지방도 지금 이 전국이잖아요. 방송을 보시는 분들은 전국구, 관심이 전국에서 많죠. 또 항상 지방 되게 이렇게 좀 소외되어 있다고 느끼시는 분들이 많으신데 많이 이렇게 또 올랐다. 전국적으로 또 찝어주시네요. 네. 근데 이게 또 그래서 사실은 준비했다가 그래서 제가 좀 버리긴 그렇잖아. 네. 그래서 2부에 2부에 일단은 얘기를 할 거고 예고편까지. 2부에 할 거고 지금 일단은 지금 현재 상태는 오르고 있어요. 많이. 그래서 그러니까 요새 이 신문 기사가 나님 얘기대로 계속 또 보이더라고. 이런 이제 맞아요. 하락장 네, 시작했네. 네. 뭐 인터뷰도 나오고. 여러분 현실은 그렇지 않다는 거. 그리고 사실은 제가 볼 때는 지금 뭐 이렇게 원래 대선 전에는 약간 불안불안한 게 있어요. 그렇죠. 왜냐하면 모호함을 되게 싫어해요. 불확실함을 싫어하죠. 그래서 네, 이제 네. 그런 게 있어. 난 그런 시기가 올 거라 생각했고, 그런 시기에 어떻게 해야 되는지는 2부에서 말씀을 드리고, 네. 근데 사실 지금이 여기 나온 것처럼 하락장이 맞는지 상승장이 맞는지는 여기 말한 KB 이거 주간 보고서라고 있거든요. 네. 이거를 활용하시면 좋아요. 가장 많이 상승하고 있는 데는 양주, 이번 주에, 뭐 창원, 그다음에 광주, 인천 계양 이런 데가 많이 올랐어요. 네. 반면에 아까 그 하락 기사 있잖아요. 네네. 하락은 어디가 될 것 같아요? 수도권? 하락은 하나도 없어. 그러니까 지금 전국을 불지향이라는 얘기야. 근데 이러기가 되게 흔한 건 아니에요. 근데 하락장 어떻게 됐냐? 이렇게 돼요. 하락장. 완전히 팔았죠. 2008년. 2008년도. 네. 이렇게 되면 하락장이 된 거예요. 뭐 아까 여기 보면은 나임 얘기하는데 분당이 뭐 안 떨어진다, 강남에 다 떨어진다. 그런 거 없어. 다 파래. 저도 좀 기대를 하고 이거 어떻게 될지를 좀 말씀드리려고 했는데 사실은 지금 이 기사 자체가 잘못돼서 이거에 대해서 그러니까. 팩트체크 하는 거가 조금 의미가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이 자료는 매주 금요일 날. 케이블 이번에 통계에 들어가시면 활용할 수도 있고 많은 분들이 보시는데 그래도 참고하시면 도움이 되죠. 제가 이거 그 얘기 많이 들었거든요. 주간 뭐 몇 프로 상승, 몇 프로 하락 이러면 아니 집값이 2배가 올랐는데 무슨 10% 상승이야 막 이렇게 나와요. 맞아요. 좀 감이 좀 잘 안 와요. 이상하잖아 이게. 아니 0.2%가 무슨 폭등이야? 막 이러잖아요. 이거 계산하는 방식이 있어요. 오, 알려주세요. 이거 참고하시면 좀 좋은데 네. 여러분들 기사 보실 때 도움이 되는데 KB에서 증감률을 따질 때는 총가 기준으로 합니다. 총가 기준. 전체 합산 가격 기준으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어떤 아파트에 10세대가 있어요. 그 10세대가 세대당 가격이 1억이라고 할게요. 그럼 그 아파트 단지는 이제 10억이 되겠죠? 근데 그 10억 중에 한 건이 거래가 된 거예요. 좀 계산하기 편하게 2억으로 띄웠다고 할게요. 그러면 일반 사람들은 거래가를 보면서 와 여기 아파트값 2배 됐네? 이러거든요. 근데 그거 상승률을 계산할 때는
원래 10억이었죠. 거기에 11억이 된 거예요, 그냥. 무슨 얘기인지 이해되세요? 그러면 상승률이 10%가 되잖아요? 근데 실제로 우리가 체감하는 건 2배가 된 거죠. 그래서 이 비율이 여러분들한테 와닿지 않는 거예요. 반대로 얘기하면 이게 어디에 영향을 많이 받느냐? 거래량이 적은데도 상승률이 크다는 건 이 새롭게 체결된 거래가가 이전 거래가보다 상당히 많이 오른다는 얘기예요. 그게 올해예요, 올해. 예, 지금 좀 전에 너바님 보여드린 거에 보면은 0.2%, 0.5%, 뭐 0.4% 이랬잖아요. 네. 근데 이게 지금 다 거래량이 많지가 않았거든요, 서울이. 그런데도 불구하고 저 정도 상승이 나왔다는 건 실거래 기준으로 일반 사람들이 체감하는 거에는 굉장히 크게 오른 것처럼 느껴지실 거다. 예.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냥 얕게 안 상태에서 기사 보면서 뭐 얼마 안 올랐는데? 막 이러시다가는 나중에 부동산 갔을 때 굉장히 당황스러울 수 있다. 그래서 이것도 상식으로 알아두시면 도움이 될 것 그럼 같습니다. 어떻게 보면 매물은 적은데 이게 최고가로 거래가 되는 경우가 그렇죠, 상당히 그렇죠. 많다는 예, 경우네요. 예, 예. 거래가 많을 때 0.2%랑 거래가 적을 때 0.2%는 체감은 굉장히 차이가 많이 나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알아두시면 좀 여러분들 기사 보시거나 할 때 도움이 되실 것 같아요. 표를 많이 이렇게 예시를 들어서 설명을 해주시는데 실제적으로 이게 막 확 와닿는 경우가 별로 없었는데 이렇게 또 풀어서 설명을 해주시니까 아 이제야 좀 이해가 되는구나 네. 라고 좀 생각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